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예비 후보들의 각종 공약과 정책 발표가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치열한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인 만큼 예비 후보들이 인지도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장윤호 시의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시장 선거 행보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영환 기자입니다.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인 국민의힘 내 울산시장 선거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지역 공약 가운데 하나인 그린벨트 해제를 시장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들이 잇따랐습니다. 김두겸 예비후보는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중단과 함께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울산이 해제할 수 있는 총량 한도 내에서 최대한 빠르게 해제하겠습니다. 정가변 예비후보도 그린벨트 해제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높이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대기업 채용 지역 할당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관계없이 전폭적으로 우리 전국적 평균 수준 이상으로 그린벨트를 조정해야 된다. 이채익 국회의원은 산업수도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산업수도의 자존심을 회복할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건립을 저는 꼭 추진하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장윤호 시의원이 가장 먼저 울산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장 예비후보는 돌봄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돌봄 시설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당내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후보군들의 정책과 공약 발표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울주군수 선거 예비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천명수 예비 후보는 동해남부선 개통과 관련해서 철도 버스 간의 원활한 환승 체계를 마련하고 동서축의 연계 도로망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순걸 예비 후보는 온산공단 인근에 응급의료센터를 건립하고 원전 해체 기술 중심의 에너지 융복합단지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정록 예비 후보는 차량 등록 사업소 울주 지역 현장 민원 창구 설치와 작은 마을 진입도로 지정 조례를 통과시켜 줄 것을 울산시에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장 선거 예비 후보들이 잇따라 선거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대동 예비 후보는 지난 2일 남구 신정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박 예비 후보는 중앙정부 경제부처 경험과 정치 활동을 바탕으로 울산의 산업수도 부활과 젊은 도시 조성, 행복한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가빈 예비 후보도 지난 3일 남구 달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정 예비 후보는 20여 년간의 국회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에 봉착한 울산의 경제 회복과 인구 감소를 방지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영 시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이 제기한 불식 해상풍력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안 의원은 울산시가 2018년 3월 산업부에 불식 풍력 개발 자료를 제출했고 당시 울산시장은 김기현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며 산업부가 송철호 시장의 선거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해상풍력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와 울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억지스러운 목리는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지역 사무소에서 주민 소통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역의 재개발 사업과 경로당 설치,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예우 강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지자체와 국회 차원에서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주민 소통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과 울산자치경찰위원회가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 수립을 위한 동행 치안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자치경찰위원회는 공동 TF를 구성하는 한편 지역 30개 기관과 단체의 전문가 41명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크 발족과 분과별 토론회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가 어제 울산경찰청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울산경찰청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교통안전공단과 화물차 운송사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화물차 교통사고의 실태를 공유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지역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019년 7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증가했으며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사율도 화물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울산 지역 주택거래 절벽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울산의 주택 매매량은 전체 1,0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3% 감소했습니다. 구군별로는 울주군이 2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4% 감소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이어 남구와 중구, 동구, 북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월 울산 지역 전월세 거래량은 전체 2,7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5% 늘어났습니다. 올해 신학기부터 울산 지역에는 처음으로 모듈러 교실이 설치돼서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전자칠판 등 최신 시설에 운동장과 놀이터도 가까워서 교사는 물론 학생들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신학기부터 운영에 들어간 모듈러 교실입니다. 전자칠판에 수학 문제가 나오자 학생들이 서로 문제풀이에 나섭니다. 전자칠판은 이북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어 학습 지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북이 잘 나와 있는데 기존 교실에서는 이북을 활용하기가 많이 어려웠거든요. 넓은 교실 공간과 공기순환 장치 등 쾌적한 학습 환경에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에어컨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햇볕도 잘 들어서 좋고 공간도 넓어서 또 좋은 것 같아요. 교실벽 유리는 통유리창으로 시야가 탁 트이고 복도창은 없애 소음을 줄였습니다. 운동장과 놀이터가 가까워 쉬는 시간 학생들이 더 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2학년에는 3층이어가지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 힘들고 시간도 했는데 이제는 바로 그냥 앞이니까 좋아요. 하지만 학생들이 본관 건물 내 도서관이나 특별실 등을 사용할 때 불편하고 운동장도 일부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가 진행되는 현대청운중학교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고 내년 7월 말까지 모델하우스 형태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까지 현대청운중학교를 비롯해 약사중과 하물초 등 10개 학교에 모듈러 교실 317개를 설치합니다. 모듈러 교실이 일부 단점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며 가밀학급 해소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지난 2일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50대 김모 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 씨는 판넬 조립 2공장에서 가스를 이용해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24일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이후 68일 만에 다시 발생했고 창사 50년 동안 473번째 중대재해입니다. 울산 지역 소각장에서 최근 2년간 7건의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서휘용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최근 2년간 울산 지역 소각장에서 골절 5건, 화상 1건, 창상 1건 등 모두 7건의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향후 다이옥신에 대한 검사 기준 등의 규정이 마련되면 소각장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5일간 실시되는 2022년 울산광역시 기능경기대회에 울산 지역의 직업계고 학생 98명이 18개 직종에 출전합니다. 울산시의 교육청은 울산공고와 울산마이스터고, 울산애니원고, 현대공고 등 6개 경기장에서 치러지는 2022년 울산시 기능경기대회에 울산 지역 직업계고 학생 98명이 밀링과 제빵, 농업기계 정비 등 18개 직종에 출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회에서 직종별로 1위부터 3위까지의 입상자는 기능사 자격시험이 면제되고 오는 8월 경남에서 열리는 제57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울산시 대표로 참가해서 전국의 선수들과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JCN과 울주문화재단은 지난 1일 서울주 문화센터에서 초대 위드 울주 싱어론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첫 행사에는 밴드 소란과 부르니 센티, 아우라 와커즈, 윈디데이 등 인기 밴드들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130여 명의 관객들이 공연을 즐겼습니다. 이날 공연은 이달 중순쯤 JCN 지역 채널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며 VOD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와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사가 올해 중소기업 수출 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신규 기업 765곳과 계속 지원 135곳 등 900개의 기업입니다. 이들 기업에는 중소 플러스 단체 보험과 수출 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 8종류의 보험이 지원됩니다. 지원 규모는 2억 원이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울산시가 중구 서동과 북구 중산동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형 우리 동네 정원 가꾸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민 참여형 정원 가꾸기 사업은 동네 골목길과 자투리 땅 등에 주민들이 직접 수목과 초화 등을 심어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중구 서동은 2,900제곱미터 면적의 자연주의 정원과 유실수 정원, 쉼터 정원 등이 조성되고 북구 중산동은 약수못 일대 3만 3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수목과 꽃밭 정원 등이 조성됩니다. 동구청이 지역 내 인구 유출 방지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구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하며 동구 지역의 인구 증대와 유출 방지, 출산율 증대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됩니다. 동구청은 우수작에 대한 심사를 거쳐 8, 9월쯤 결과를 발표하고 금상 1명에 30만 원 등 모두 100만 원의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